AB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주가 쉽지 않죠, 그죠? 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오르질 않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선 그동안 이렇게 계속 하락을 그렸기 때문에 좀 여기서 시원한 반등하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계속 돌고 돌면서 움직이지 않는 주가를 보면 속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하락이 나오는 ABL 바이오의 주가도 시장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적용받을 거거든요. 어떤 원칙인가요? 주식시장은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 영원한 하락이 없다라는 건 하락이 언젠간 멈추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견디고 있는 분들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짓고 있죠. 그죠? 수년째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뼛속까지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께 한번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래 찍어서 으름장을 놓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이오가 끝났다라는 건 보통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바이오가 끝나는 순간은 하나예요. 진행하고 있던 임상이 불발이 되거나 기대하고 있었던 FDA 승인이 불발이 되거나 기대하고 있었던 기술 이전이 불발이 되거나 지금 현재 ABL 바이오가 이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이 됩니까?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단 하나도 해당이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건데 속상하지만 밀렸어요. 그죠? 어쩌겠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속상하지만 밀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호재가 있어도 밀리고 있고 악재가 없어도 밀리고 있고 한마디로 이 주가를 누군가가 대놓고 찍어 누르고 있다. 대놓고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 입장에선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지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보시면은 ABL 바이오를 한껏 매도하고 있었어요. 1월, 2월, 3월, 4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4월 29일부터 보시면요. 4월 29일부터 현재 기간까지 보시면은 메인들이 이 ABL 바이오를 어느덧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1930억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손절하고 나가고 있을 때 웃으면서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악랄한 외인 세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1900억입니다. 1900억. 1900억을 어디에서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루하루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는 웃으면서 여러분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을 것이다. 받아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수많은 증시의 주도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약주가 갈 땐 나한테는 제약주가 없을까? 왜 2차전지가 갈 땐 나한테 2차전지가 없을까? 왜 AI 반도체가 갈 땐 나한테 또 그 주도주가 없을까? 매번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 여러분의 본능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의 본능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버티고 싶지 않았고 던지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의 본능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능은요. 맞아요. 위험하다 싶을 땐 피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쟁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땐 도전하라고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해 보면 피하자, 좋아 보이면 도전하자 이런 건데 그 본능이 차트를 놓고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피하자. 떨어지니까 위험하다.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내일도 올라갈 것 같다. 세력들은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어때요? 떨어지고 있을 때 어느 특정 가격이 오니까 외인들이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제가 방송을 하지 않는 거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식 대응하지 않는 거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뭉쳐야만 합니다.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요. 좋아요 필수고요.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로 ABL 바이오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뭉쳐야만 합니다. 세력들은 악랄한 가격에서 본인들끼리 물량을 모아가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목표 주가에서 팔고 나갑니다. 우리도 뭉쳐야 됩니다.
오히려 뭉쳐야 이길 수 있고, 뭉치기 위해서 구독하신 분들은 화면 속에 제 번호로 AB의 바이오라고 남겨두세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고, 에스모아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그죠? 자, 에스모아케가 10월에 열립니다. 맞나요? 10월에 열리게 되고, 커머스 테라피틱스에게 기술 이전한 담도암 치료제가 이번 에스모아케에서 초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구두 발표로 채택이 됐는데, 이 해당 채택이라고 하는 내용과 에스모아케가 우리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선행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코스닥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급이 바뀌어야만 한다. 그죠? 선물 시장을 가지고 매일같이 단타를 치는 이 외인들, 코스피 가지고 지금 2000포인트에서 9300포인트까지 올려놨어요. 맞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나 뛰어난 기업이고 너무 훌륭한 기업인 것은 맞지만, 분명한 건 이를 또 부추겼던 레버리지 ETF 단타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런 단타 장세가 펼쳐질 것이냐 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코스피가 미친 듯한 이 관계가 좀 멈추고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얼마 전 영상에서 리가켄바이오를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리가켄바이오가 국민성장펀드에 5천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이유는 ADC 덕분이었죠. 맞나요? ADC 덕분에 리가켄바이오가 선택을 받았는데, 다들 아신 것처럼 ABA 바이오도 역시나 이주강체 ADC 부분에서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 네옥바이오를 통해서 임상을 이미 일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의 활성화가 먼저 좀 필요하다. 코스닥이 활성화가 됐을 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 먼저 트리거가 될 것이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국민성장펀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한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켄바이오 ADC에 5천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부양 정책이 활성화됐을 땐 바이오주가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ADC가 선택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지만, 그 전에 지금부터 이제 8월 시작이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8월, 9월 이때 버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에스모아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죠? 에스모아케 이전에 8월 달, 9월 달에 코스닥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활성화된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 좋습니다. 그럼 바닥을 잡으면서 에스모아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설명을 좀 정리해드리면, 코스닥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돈이 들어온다.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들은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수급이 집중되기 위한 이벤트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에스모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좀 알고 계셔야 주가를 좀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왜 이렇게 안 오를까 답답하더라도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떨어지고 있는 주가보다 더 두려운 거는 얘가 언제까지 빠지고 어디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반등이 되면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게 두려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팔았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 안 갈 거라 봤는데 어느 순간 480에서 돌파도 해. 왜 가지? 또 가네?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눌려. 봐라, 팔기 잘했네. 밑에서 판 분들은 그래 이 정도 팔기 잘했다, 또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좀 이때 팔 거라는 아쉬움은 있어도 어차피 떠난 주식 이렇게 치부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 거예요. 그래 잘 팔았네,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호재가 뜨면서 주가가 어느덧 전고 라인까지 막 올라온다면, 우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갑자기 시작될까봐. 그렇다고 내가 안 팔았는데 계속 또 이 주가가 오르지 않고 답답하게 움직이면 그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 영상 보시면서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으로 제가 코스닥에 대한 시장을 먼저 설명해 드린 것이고, 그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제 시장은 이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자, 에스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도 있다면 누르시고요. 구독과 댓글은 기본입니다. 자, 뭉쳐야 산다 잊지 마시고 댓글 꼭 남기시고요. 중요한 에스모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주가의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억울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악재라는 건 없어요. 그죠? 이 차트가 지금 어떤 치명적인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라면 에스모에서 열린 학회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는 뭐예요? 우리 FDA로부터 상업화를 받을 가능성이 이렇게나 많아, 이거예요. 에이벨 001의 데이터, 지난 탑라인 데이터 어땠습니까? 지난 탑라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5알날이 대조군보다 병용군이 훨씬 더 높았어요. PFS 중앙값이 역시나 대조군보다 병용군이 더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약물이 더 효과가 높았고 약물이 더 환자를 오래 살게 했습니다. 이 대조군이라는 건 뭐죠? 자, 파클리탁셀이죠. 파클리탁셀 혼자 단독으로 투여를 했을 때 환자가 효과를 보는 확률이 5.3%, 파클리탁셀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환자가 살아남는 생존 기간이 2.6개월. 근데 파클리탁셀에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B의 001을 함께 병용해서 두 가지를 병용해서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물의 효과가 3배 이상 늘어나고요. 생존율이 2배 이상 늘어나죠. 물론 여기서 FDA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OS입니다. 탑라인 데이터에서 이 OS가 명목상 유의미한 통계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한때 이슈가 좀 됐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OS 데이터는 희석이 되면 안 돼요. 희석이. 근데 이렇게 대조군과 병용군 임상을 진행하다 보면은 대조군을 즉 파클리탁셀 단독만 적용하는 환자군이 있고 파클리탁셀과 에이벨 001을 병용해서 투입하는 환자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힘들어요. 담도한 환자가 지금 치료도 개선이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효과가 없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크로스오버를 했어요. 교차 투여를 했어요. 에이벨 002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개선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면서 더 교차 투여를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그죠? 파클리탁셀만 투여하기로 했던 환자군은 파클리탁셀만 딱 투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희석이 되니까 이 OS 데이터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FDA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러겠어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도의적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뭔가 신약을 허가할 때는 그런 감정적으로 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FDA 측에서는 야 그거 명목상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 발표가 한 번 더 발표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명목상 통계적인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서 발표하는 게 바로 에스모학회 일정이다. 자, 그럼 이게 발표가 나와서 FDA 승인, 상업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벨 바이오는 그냥 기술 이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제약바이오 회사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평가 가치가 2배, 4배 뛰어오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단순히 그냥 이거 상업화 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에이벨 바이오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신약 하나 상업화에 성공하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에스모를 통해서 에스모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고 그리고 최종 BLA가 제출이 되고 FDA 접수가 되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자 요거예요. 자 이미 수령한 계약금 500만 달러가 있는데 추가로 허가 마일스톤 최대 규모가 얼마예요? 9,6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품의 순 매출에 따른 한 자릿수 로열티 이렇게 하면 일단 5,600억 원이 최소 잠재 가치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첫 허가 파이프라인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크 세이지에 도달을 하면 회사가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매년마다 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이벨 바이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임상 파이프라인들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나 이중항체 ADC 이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상을 진행하는 그 비용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돼서 K바이오텍들이
여러 난관과 시험에 부딪히며 실패를 마주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저 상업화 하나가 되었네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남아있는 임상들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 펀더멘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와 이중항체 ADC가 더 연구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모아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뭐예요? 정리하자면 에스모아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또한 ABA 바이오가 재정적으로 안정화를 찾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일정이 이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이 일정 10월 달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 전에 코스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개뼈다구도 아니고 너무 속상한 차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반전이 먼저 돼야 된다. 뭐 코스피 무너져라 기우제를 보내는 건 결코 아니에요. 코스피를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코스피가 무너져라가 아니고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가고 코스닥도 가고.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반대를 오늘도 외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7월, 8월, 9월, 10월 잘 버텨서 이 일정을 마주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ABA 바이오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에 대한 모멘텀, 주가를 충분히 저는 신고가 위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빠지는 건 거래대금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요.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시장 상황과 ABA 바이오 제로라면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냐? 그랩바디 B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랩바디 B 하나로.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이, 쌍남아, 그랩바디 B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거 성공할 거라 보느냐 이게? 응? 야, 그거 성공할 것 같았으면 진작 주가 올랐지.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빅파마들이요, 그랩바디 B를 선택을 했죠. 그랩바디 B를 선택했죠. 빅파마들이.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 종토방에서 오늘도 떠들고 있는 안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맞나요? 빅파마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빅파마들이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은 뭐였나요? 기준은 뭐였죠? 그랩바디 B가 성공해서였나요? 성공할 가능성이었어요. 성공할 가능성을 보고 얼마를 베팅했어요? 계약 규모가 얼마입니까? GSK만 해도 4조 원대입니다. 릴리만 해도 조단이고요. 마찬가지로 유상증자까지 받았고, 선택하는 빅파마들이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수조 원을 베팅을 해요. 근데 뭐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티들이 떠드는 그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주가에. 다른 빅파마들이 이 안티의 말들을 들을까요? 아니면 빅파마들이 계약을 해낸 그러한 레코드를 보게 될까요? 레코드를 주목을 하겠죠. 그래서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재료는 지금 그 어떤 임상 실패도 존재하지 않고 기술 이전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 siRNA라고 하는 부분까지, siRNA라고 하는 분야까지 나아가고 있는 만큼 재료가 더 커지고 있고 더 많은 적응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빅파마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랩바디 B이기 때문에, 그랩바디 B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그랩바디 B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걸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랩바디 B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이거 반납하는 상황? 솔직히 쉣, 개똥 같은 차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알면 알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말씀드렸지만 악랄한 세력들은 열심히 물량을 차곡차곡 모아가는데 뭉치지 않고 흩어져 싸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피눈물 흘리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랩바디 B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억울한 하락이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랩바디 B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고, 그랩바디 T 역시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거라 보고 그 성과에 빅파마들은 또 지갑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항체 ADC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오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공백은 저는 그랩바디 P나 그랩바디 T가 충분히 메꿔 줄 거라 생각하고요. ADC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이 기간 내에서 임상 1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일상과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가까워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ABA 바이오 주가는 굉장히 억울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야만 한다. 그리고 버티고 버텨서 최고가 25만원을 돌파하는 그 날을 향해 함께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자,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7371-7454 화면 속의 번호로 ABA 바이오라고 남겨서 함께 싸워갑시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그 기준 정확하게 여러분들 잡아 드릴 거고요. 본업을 보시는 바쁜 와중에 작은 MTS 휴대폰 하나로 가격도 체크하시고 수급도 체크하시고 시장 상황도 체크하시고 매매는 어떻게 될까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도 체크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챙겨 드릴 거니까 화면 속의 번호로 ABA 바이오라고 남겨 놓으시고요. 문자 남겼다라고 해서 다짜고짜 VIP를 가입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로 매수를 이렇게 해라 매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중에 중요한 신호를 드렸는데 다른 전화번호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번호 저장 잊지 마시고 ABA 바이오라고 남겨놓으면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시작이 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주는 한번 눈 돌아가면 제대로 쏩니다. 그 한번 눈 돌아가는 그 시점이 우리한텐 정확한 타점이 돼야 되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조급하고 분주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날 문득 시작된 작은 신호탄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지도 모르는데 그 작은 신호탄 하나를 놓쳐선 될까요? 지금 영상 초반부터 현 시점까지요. ABA 바이오가 얼마나 억울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얼마나 상식을 뛰어넘는 흐름에 놓여져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가의 움직임은 어느 날 문득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알람 신청해 놓으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